안녕하세요. 피셔 베스트 피셔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국갤럽 7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요즘 일본산 제품의 구매가 꺼려진다는 의견이 80%가 나왔고 그렇지 않다 15%, 모르겠다 5%가 나왔습니다. 이 팩트만 가지고 말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여당 지지자는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야당 지지자는 불매운동을 반대한다 생각하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91%에서 68%가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모든 정당의 지지자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불매운동은 수출 규제 철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흑백 논리로 불매운동한다고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편가르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면 현실은 다른 거죠.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 총 6,591건의 전화통화에서 응답이 완료된 1,006명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저는 팩트만 전달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과 불매운동을 하거나 말거나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유독 온라인상에서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불매운동의 팩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사전상으로 볼 때 불매운동이란 첫 번째 소비자층이 두 번째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세 번째 특정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사전 그대로 대입하면 대한민국의 일반 소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수입 상품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이때 당연히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기준이 되겠죠. 즉 소비재 중에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몇몇 품목이 불매운동으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불매운동을 한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짜증을 유발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매운동이기 때문이죠. 실제 국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했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불매운동으로 회사가 망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요.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짜증나서 대표가 사과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매운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일본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없으니 불매운동 따위는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 기회에 국산을 이용해서 우리 경제에 보탬도 주고 일본의 짜증을 유발하면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불매운동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불매운동이 어떻게 일본 정치와 경제계에 짜증을 불러일으키는지 팩트를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18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 중에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비중입니다. 전체 수입품 중에서 소비재의 비중이 상당히 작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입액 중에 소비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불매운동을 한다 해도 당장의 일본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매운동을 해봐야 사실상 수출 수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가경제에서 각 산업은 생산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생산한 상품을 다른 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 생산과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엔진, 타이어, 라이트 등 수많은 중간재가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간재가 생산되기 위해서 철강, 고무, 타이어 코드 등 다른 재료의 생산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철광석, 석유, 코크스 등 원재료가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5년마다 실제 값을 측정하고 이것을 생산 유발 계수라는 계수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1,000만 원에 구매했다면 2014년 기준 생산 유발 계수는 2.41
2.417이고 1000만원에 2.417을 곱하여 2417만원이 국내에서 발생한 총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치의 뜻은 소비자가 1000만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및 운송 등 추가적인 생산 효과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는 2417만원의 생산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생산을 유발하는 생산 유발 계수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고용 유발 계수입니다. 자, 운송 장비 하나에는 이렇게 거의 6배 이상 고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따라오는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하면 대략 12배 이상의 고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은 일본의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해서 일본 정부가 내린 수출 규제를 철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매운동으로 일본 경제에 실제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나타날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금 배운 생산 유발 계수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중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를 불매운동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2000년 한중일 생산 유발 계수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일본의 생산 유발 계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2019년 현재 일본 운송 장비의 생산 유발 계수가 몇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운송 장비 생산 유발 계수인 2.417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본 자동차 수입액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1조 4천억 원만큼 일본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일본 경제 전체에 발생하는 손실은 1조 4천억 원에 생산 유발 계수 2.417을 곱한 3조 3,83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한번 팔면 매년 수리를 위한 부품이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의 경우 회사마다 규격이 다르고 전용 부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품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2018년 기준 일본산 자동차용 부품 수입은 그림과 같이 약 9억 달러로 현재 환율 1185원을 곱하면 1조 73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산업 또한 운송 장비와 동일한 생산 유발 계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2.417 곱하여 계산되는데요. 이 값을 계산해보면 일본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 경제 전체에 2조 59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불매운동으로 일본산 자동차만 수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 1조 4천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인데 생산 유발 계수를 통해서 일본은 전체 산업에서 약 3조 3,838억 원이 없어집니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하면 부품도 함께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부품의 수입도 사라지고 일본 경제 전체에 한 해 5조 4,431억 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서로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우세할까요? 라는 논쟁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지죠. 보여드리는 차트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소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입니다. 일단 수입하는 모든 품목을 불매운동하여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불매운동이 진행되면 국가별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들에서 집중적으로 불매운동이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각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되겠죠. 우선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골프용품 등에서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불매운동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산물, 내구성,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겠죠. 이때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각자 경제 전체에서 입게 될 피해를 비교해 보려면 생산 유발 계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나왔죠. 운송 장비인 자동차의 생산 유발 계수는 2.417로 수산물 1.82, 전기 및 전자기기 1.89, 기타 제조품 2.0 대비하여 가장 높은데 자동차 부품까지 추가로 수입이 되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산업은 생산 유발 계수가 2.417의 약 2배인 4.8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한일 양국의 불매운동 대상이 되는 소비자 중에서 1위부터 4위 정도를 서로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일본산 자동차의 비중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한일 양국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매운동만큼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관영 매체인 신문사 등에서 불매운동을 조장하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신문이 있죠. 그래서 불매운동을 조장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불매운동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니까 일본 정부가 딱히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행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산 유발 계수, 고용 유발 계수, 부가가치 생산 계수가 적용됩니다. 여행은 음식업 및 숙박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여행 산업의 생산 유발 계수는 2.086입니다. 자,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행 수지 적자는 연간 3조 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을 가서 5조 7천억 원을 쓰고 반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와서 약 2조 7천억 원 정도를 쓰고 간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여행 수지에서 매년 3조의 흑자를 본다는 것에 생산 유발 계수 2.086을 곱해서 만약 여행에 대한 불매 운동이 1년간 실행된다면 일본 경제 전체에 실제 6조 원의 생산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체제가 차고 넘치는 두 가지가 바로 자동차와 여행이죠. 다른 자동차 브랜드, 다른 여행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만 불매운동을 하고 여행만 덜 가도 일본 경제 전체에 한 해 동안 생산 유발 효과 11조 원을 증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불매운동으로 일본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짜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11조 원이면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의 1년 예산입니다. 인천광역시 올해 예산이 10조 1086억 원이죠. 자, 일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수출 규제만 안 했으면 전부 일본 경제로 흘러들어갔을 돈인데 아까운 것이죠. 안 그래도 일본 자동차 수입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불경기에서도 일본 출국자 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출 규제는 일본의 무지함이 우리나라라는 돈줄을 걷어찼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많이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의 매출이 100조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을 한다고 영향이 있겠어? 라는 질문입니다. 자,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업계는 불안한 미국보다 중국 및 우리나라와 같은 작지만 확실한 소비시장 개척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미국은 올해 2월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5월부터 6개월간 연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6개월 동안 일본과 유럽이 미국에 얼마나 큰 금액을 투자하느냐를 보고 관세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본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가 발생합니다. 매출이 100조 가까이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호황의 구간에서 밀려드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공장이 멈추고요. 하지만 공장의 유지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자,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매출이 급감하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식시장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설비 투자를 늘리던 기업들이 불황이 도래하자마자 적자가 늘어나고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아베 정부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용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내 자동차 산업에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는 83만 명이고 자동차 부품 수리, 마케팅, 금융 등을 포함하면 근로자는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면 500만 명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미국에 쩔쩔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산업을 두 가지 문제로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품의 공용화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회사마다 자신들의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가 일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의 표준에 맞추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 규격을 교체할 시 모든 라인을 정비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품의 현지 조달률 100% 달성 요구입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부품의 미국 현지 조달률은 75%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0% 미국 내 조달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 미국 현지 조달이 안 되는 부품은 사용량이 적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일본 본사에서 직접 가져오는 부품인데요. 만약 100% 부품 조달을 강요받을 경우 일본 자동차 기업은 마진도 안 남는 부품의 설비 투자를 억지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이 아닌 유럽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엄청난 자금을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지어놨는데 투자금 회수도 못한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가 어려워지게 생긴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례적으로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의장인 토요다 아키오 회장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키오 회장은 현재 미국의 28개 주에 공장 24개를 지었고 제조시설에만 약 60조 원의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차피 갑의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고 도요타, 닛산, 혼다 자동차 등 30개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투자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출 규모가 크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 이익금의 상당 부분은 강제적으로 미국의 생산기지를 짓는데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미국이 고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곧바로 엎드려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과도한 설비 투자를 했던 기업의 매출이 조금만 감소하면 고정비 증가 때문에 금방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한순간에 50% 이상 절상되면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설비 투자를 증가시켰던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방에 무너졌던 선례를 일본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일본 자동차 업계는 투자금 회수조차 불안한 미국 대신에 중국과 우리나라처럼 작지만 불안감이 적은 시장들의 파이를 키우려는 단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자동차 업계는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올해 말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추가로 일본은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든 산업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 등 주도권을 전부 뺏겼습니다. 이제 남은 산업은 자동차 산업 하나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본 자동차 업계의 상황을 알면 일본 정부가 예상치 못하고 실행한 수출 규제로 불매운동이라는 역풍을 맞은 일본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창 시장 점유율을 늘려 발동을 거는 우리나라라는 시장을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일본 전체의 수출액도 2018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빠르게 소비가 감소하는 품목이 무엇이죠?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수입차 불매운동은 안 그래도 미국의 사형 선고를 받느냐 마느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 여행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어차피 불매운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력일 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는 아니더라도 반도체 소재 수출 승인이 좀 더 빠르게 나는데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 완만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